저는 이제 직위원 판사가 만약 김용현이 특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네. 직위원은 어떻게 돼요? 직위원 개인 판사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진짜 그만두는 게 그게 정답이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부정을 못 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다시 대법원장으로 가는 거죠, 공이. 조이대요? 예, 그 대법원장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 변경을 한다든지 뭔가가.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도 이제 저거를 김용현 추가 기소한 거가 다른 쪽으로 갔기에 망정이지 다시 직위원한테 원래대로 갔으면 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온 국민이 또 그래요. 배정이 그렇게 되면. 근데 직위원은 일단 애초에 이 재판을 6개월 내에 구속기간 1심 구속기간 내에 끝낼 생각이 없이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기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재판의 판결문을 안 쓴다라는 아예 전제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 재판을 하는 뭐 어쨌든 자기는 그냥 시간을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이 재판을 판결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재판 진행을 저는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냥 어쨌든 간에 다시 그 법원 법원 돌아가는 거, 네. 예. 자신이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 날 때까지 기다리는 법원 이사 발령 발령, 전자배당? 예, 아니 발령. 그러니까 다른 지금 서울중앙지법 있잖아요. 네. 다른 법원으로 날 때까지 그냥 자기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거의 이런 생각. 그래서 최소한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잊혀지기를 뭐 기다리는 그 정도 수순이겠죠. 지금 그 25부는 이 사건 내란 사건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없는 재판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4부 한성진 씨 하는 데는 보니까 유명한 사건이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재판부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거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이것만 갖고 하는데 격주로 했나 뭐 그랬죠 그동안. 네네. 말도 안 되는 너무 거죠. 아무튼 지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현재 직위원은 자기가 다른 부로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 앉아 있겠다. 거의 그런 마음. 사실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 보였잖아요 처음부터. 저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네.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잊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위원은 스스로 잊혀지고 싶어 하겠지만 직위원 이거를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직위원은 진짜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자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이자의 어떤 다른 너무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있지 않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걸 파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원인은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 그거를 좀 정말 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직위원을 그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 예, 당연히 저는 보내면 그렇게 안 생각이 들어요. 되죠. 네. 네, 판사가. 노래 가사 같은데요. 그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잡아두고 있어야 되고 제가 어제 SNS에서 좀 인상적인 글을 봤는데 윤석열 시대 때 정말 집단 지성의 사람들은 나라가 안 망하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그쵸. 그런데 이재명 시대 때 그구들은 매일매일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이냐. 진짜 너무 민폐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요. 국힘을 비롯해서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발목 잡게 하고 있고 딴 얘기긴 한데 소비 쿠폰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어르신들은 그거 언제 주냐고 계속 얘기를 근데 아시죠? 그구들 소비 아니, 쿠폰 왜 그러는 거야? 소비 쿠폰 안 받기 운동 하고 안 받기 있잖아요. 운동이 단톡에 입으로만 안 받아. 예. 근데 입으로만 안 받아. 그것만 안 받고 어디에 글을 계속 올라요. 언제 나오냐고.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SNS에 썼더라고요. 그 안 받기 운동 한다 그러니까 그래 받기 안 받고자 하는 사람들 주지 말고 하자. 제발 신청받아서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부하세요. 신청 안 하거나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제발요. 받아서 그게 4개월 정도 안 쓰면 국고로 다시 계속되죠. 네. 늘 기한이 있도록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지역화폐는 소멸시한이 있는 맞습니다. 것들. 네. 근데 지금 더 문제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 가장 큰 기능 중에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입법화에 대한 네. 거.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결위. 네. 예산 결산에 대한 예결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빨리 이거 위원장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네. 통과시키려면. 지금 이들이 회의장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요? 서로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빨리 이제 6월 4일까지가 아마 7월 4일까지가 요 회기일 거예요. 네. 요 회기 내에 해야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서 7월 하순쯤에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네.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네. 지금 상태로 보면 만약에 여기서 한번 요 회기에 못하면 네.
7월 안에 못 받을 수 있죠. 그럼 대통령 직권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국회 동의 얻어가지고. 아니 계속 국힘이 이렇게 발목 잡으면은. 근데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 야당의 어떤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목리는 어차피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고 왜 결국 해줄 수밖에 없냐면 결국 내년엔 지방선거입니다. 네. 자기 지역구에 결국 현수막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결을 통해서 우리 동네 교부금 뭐 받아왔다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 지었다, 운동장 지었다, 잔디 깔았다 해야 됩니다. 네. 안 하고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어쩔 수 없다. 네. 아 내년 지방선거도 저는 기대가 돼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거요? 이번에 대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내란당을 찍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더 잘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방의 토호 세력들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다 해줄 거다 이런 세 거예요. 가지 특검이 이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저 17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돼서 이제 재판이 또 이어지잖아요. 까먹을 여유가 없어요. 세 가지가 그래요? 계속 돌아가요. 진짜 까먹지 말아요. 각 언론사별로 지금 특검에 대비해서 보도 다 TF를 다 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보도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꾸려서 이제 계속 그거를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솔직히 밝혀진 거는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네. 예, 지금 솔직히 김건희가 아직도 구속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구속이 네. 되면서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김건희 얘기하셨으니까 네. 조심스럽지만 네. 네. 하얀 가루가 밀수가 됐는데 평택항에서 아. 혹시나 이것이 김건희 또는 이제 김건희 이제 일가. 장모, 김건희 장모가 아니고 일가 엄마. 어머니 최은순 씨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철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고소할건 장성철 씨한테 하세요. 요 얘기가 나옵니다. 평택항에서 배방업인가 뭐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뭐 동선까지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아직까지 의혹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정확하게는 뭐 마늘 속에다가 뭘 뭐 숨겨왔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한 걸로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지금 어떤 언론사도 굉장히 뭐 취재를 다 하고 이제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어쨌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이에요. 영역인데 왜 그러면은 뭐 김건희 일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위험한 거에 손을 대는 것일까? 이 사람들의 주력 어떤 뭐랄까요? 주력 업무는 아니잖아요. 네. 주요 업무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좀 이쪽인데 예, 주요 업무가 아닌데 왜 여기다까지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예, 손을 뻗치는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제 오창석식 사고로 생각하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ATF하거나 분산 투자하면은 돈을 적게 봅니다. 근데 야수의 심장, 하얀 가루에 대면은 크게 벌거든요. 그럼 달콤하지. 부동산 사람 만나야 되고 누구 설득해야 되고 또 그래요? 누구 뒤통수 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것만 딱 네. 하는 순간 이제 몇백억 다니니까 제 생각했을 때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더 쉽게 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통령 마누라 만약에 했다면입니다. 네. 가정할 네. 때 내가 대통령 마누라한테 날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쉬운 방식으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다. 뭐 확실하진 않고 돈 때문에?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달콤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네. 팩트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네, 말씀해 주세요. 거슬러 가면 MB 때거든요. 네. 그 MB 요? 최순실 씨가 등장하죠. 저기에 보면 지금 이제 장성철 씨가 다른 방송에서 쭉 그 역사를 읊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MB 때 농산물 수입하는 이제 업체로 해서 최순실 그 패밀리들이 이제 이걸 했다 해서 이제 선라이즈 F&T라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싹쓸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보면 이들이 수입하는 게 특이하게요. 우리나라랑 부대끼는 항목들이에요. 콩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도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관세 체계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도 생산하는 것들은 관세율을 높인다고요. 그러겠다. 왜냐면 네. 우리 농작물을 자국의 농민들 보호 이런 게 네. 있는데 이걸 와서 가공품으로 네. 하면은 이제 낮게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와서 콩나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한번 1차 가공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관세율을 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럼 관세를 적게 와서 그 다음에 그대로 유통을 해버려요.
가공을 안 하고. 가공을 안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냥 왜냐면 관세 혜택을 확 낮게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네. 싼 걸 들여온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싹쓸이를 하니까 최순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렇게 나와 하- 있는 얘기들로는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성렬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고 영세업자들이 죽어가니까 영세업자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계속해서 독점 체제가 되고 이 회사가 자본금이 45억쯤 되거든요. 네. 그럼 농산물 수입업체 중에 45억 자본금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네. 큰 회사입니다. 네. 무슨 제조업체 뭐 몇천억치 자본금이 있고 이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입하는 거는 유통이기 때문에 빨리 돌거든요. 굉장히 큰 업체예요. 네.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평택항에 유일하게 있는 그 당시 기준으로 농산물 수입 업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들의 전횡이 심해지니까 이분이 이제 투서 같은 걸 하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게 장진호라고 장진호. 그 윤 패밀리들 이제 처고모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거기서 윤석열을 소개를 받고 투서를 넣었다. 요게 이제 개요예요. 기본 개요. 네. 투서를 넣었다. 네, 투서를 넣고 하는데 그래서 네. 그거를 윤 측에서 알고 나중에 이제 최 패밀리들이 탄핵되고 다 이제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뺐다시피 했다. 네. 요게 이제 기본 개요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진 건 지금이 아니에요. 2022년 대선을 놓고 21년 예선을 할 때 네. 예선 전에 이미 한번 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때 모아놓은 자료들이에요, 실제. 어. 2020년, 21년에 이미 이게 불거졌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때는 이제 이 말은 없었죠. 마늘 속에 하얀 가루. 뭐 미백 파우더인가? 그 말은 없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강하게 올라온 것인데 몇몇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걱정은 해요. 이게 이제 2022년에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꿔요. 걸그룹 누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회사 이름으로 바꿔요. 아, 네. 아, 걸그룹 선라이즈 FNT에서 네. 네. 카리나로 바뀌어요. 이게. 이런 씨. 아, 진짜요? 회사 이름을? 네. 팬클럽들 저 엄청 저 네. 그렇게 바뀌어요 회사가. 그리고 지금 대표자도 바뀌어 있고 한데 아마 문제가 되니까 바꿨겠죠.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새로 이제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천 세관 거 이제 세게 조사하면서 요거까지 해야 되겠죠. 기왕 하는 거면 실체적 진실은 세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는 너무 이게 흥미 위주로 경마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거는 조금 더 쿨하게 보면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패밀리 누군가가 걸리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것을 빼주기 위해서 동원됐던 거 아니냐. 요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네네. 예,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세게 조사를 해야죠. 백경정 그때 백혜룡 중단됐던 얘기했었던, 거 네. 다 같이 묶어서 세게 해야 저희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량이고 그래서 이제 판매했을 때 얼마 금액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누군가가 자기가 하려고 또는 이제 작은 소매상, 마약 소매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큰 규모의 예, 예. 몇백 킬로 단위가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 자체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줬다? 어떤 힘이 움직였길래 이걸 막아줬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의심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이거 다 회수됐어요? 마약, 그러니까 하얀 가루. 회수됐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 하얀 가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밀수는 실체적으로 됐는데.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백혜룡 경정권에 대해서는 300kg를 압수했다는 하니까요. 네, 그건 그게 압수한 그 거고. 예. 근데 그 이것만 양이 보더라도 윤석열의 특기가 그거 아니에요? 뭔가 범죄 현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기도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딱 투서가 왔는데 뭐가 찜찜해. 완전 다 해산시켜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약간 이렇게 나쁘게 악용하는.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이제 막 업무 보고 하고 그럴 때 네. 금융 뭐 이렇게 이제 금융을 뭐뭐를 개선하는 안을 낸다 하는 걸 이제 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배석해서 이제 정책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곧 공약으로 가는 거고 기자회견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럼 한 3분 딱 들어요. 뭐 금융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인 시장을 ICO 시장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고 규제를 네. 어떻게 하고 뭐 한 3분 듣다가 그런데 말이지 내가 금융시장 이거 제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또 하면 아는데. 59분 가는 거예요. 전설의 59분. 수사해봐서 한 시간 동안 59분 수사해봐서 혼자 얘기한다는. 아는데
거기서 수사해서 아는 걸로 다 역으로 활용해서 그럼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최악의 리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범죄의 중심에. 그리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의심하지 않았는데 워낙 윤건희 부부가 하도 이상한 날뛰고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저희 상상력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상력이 맞아요. 아니라 좀 전에 이거를 한번 예를 하나 들면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가장 결정적으로 스타 검사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네. 박근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죠. 수사 검사로서 네.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2022년 대선에서도 댓글팀 N1번부터 N120번까지 나왔죠? 네. 최근에 뭐 나와요? 리박스쿨 맞습니다. 등등 나오죠? 보세요. 똑같이 활용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업그레이드가 됐죠.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최악이야. 불법이 네. 자기 안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어떤 거예요. 노하우처럼. 내가 하면 불법이 아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의 특기라기보다는 검찰의 특기입니다. 모든 검찰이 뭐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건 다 가능해. 왜냐하면 검찰의 기본 마인드가 항상 자기들은 범죄자를 상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평생 저지른 범죄를 다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정도 불법은 항상 사회에 상존해. 뭐 이런 마인드가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는 절대로 이게 까발려지지 않을 거라는 서로 간의 어떤 완전한 이 공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 그냥 아예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자체가 없다. 우리가 내가 할 때는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착각하는. 네, 근데 네. 한번 이제 걸렸죠. 이렇게 우리 친윤 장해찬 씨가 이제 한동훈한테 여론 형성팀 했잖아요. 그럼 한동훈 선교 같으면 닥쳐 고소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소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여론 형성팀은 사실상의 어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리박스쿨이나 네. 이런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어떤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겠어요. 자신한테 유리한 무언가의 지시를 내리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리박스쿨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단초를 제공하고 했지만 그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사상 전쟁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런 것들의 말을 거의 최근에 들어본 바가 없잖아요. 네. 소위 80년 운동권 때 이제 학습이라는 걸 했어요. 많은 가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그런 걸 거의 들어본 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단순히 댓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아주 장기간의 플랜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나경원 의원이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저 대선 기간에 저 드럼통 하면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런 게 다 길게 보면 그 범주에서 생각보다 이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요. 2022년에 댓글 부대는 만드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유포 조직이잖아요. 그건 단순 유통 유포 뭐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 이 리박스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들이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통도 하잖아요. 그게 몇천 명이 지금 양성됐다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진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들은 지금 이제 스스로가 소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발악을 많이 할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우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응징하고 제대로 처벌해야죠. 그 아이들을 상대로 세뇌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네.